안녕하세요, 허벤제스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저도 아이한테 선물할 그 어린이날 선물의 끝판왕, 바로 이 유아전동차를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유아전동차. 어떻게 보면 우리 어렸을 때 한 번씩 타고, 친구들이 타고 가는 거 보면 너무나 부럽고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런 자동차죠. 네, 지금부터 이 유아 자동차를 조립하는 과정부터, 그다음에 리뷰, 고르실 때 유의사항까지 한꺼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좀 간지나게 찍으려고 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너무 큰데? 오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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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보시면 BMW i8 스파이더의 바디, 크롬으로 된 BMW 이제 마크가 박혀있는 타이어 4개가 들어있고, 가죽 시트입니다. 핸들이랑 그다음에 여기 조정하는 조정기, 그다음에 건전지, 뒤쪽에 보시면 설명서까지 해서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꺼내는 것도 너무 힘든데 일단 빨리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i8 스파이더가 완성이 됐습니다. 조립까지는 한 15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일단 바로 외관부터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i8 스파이더의 그 외관부터 좀 살펴보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BMW사와 제휴를 해서 같이 공동 제작한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실제 i8과 많이 닮았고, 디자인에 대한 디테일도 굉장히 좀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바로 이제 충전 케이블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여시면 케이블을 충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바퀴 같은 경우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급스럽게 크롬으로 이제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퀴의 재질도 플라스틱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플라스틱이 아닌 우레탄을 사용해서 실제 승차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뛰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바퀴입니다. 문을 보시면 굉장히 멋있죠. 이제 걸 윈도우라고 해서 i8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문이 이렇게 옆으로 열립니다. 옆으로 날개처럼 해서 이제 걸 윈도우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유압식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좀 이제 닫고 한번 열었다 닫아 볼 텐데, 이렇게 하면 닫히고, 이 안쪽에 있는 반대쪽도 한번 닫아볼게요.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그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눌러주시고 밀면 이렇게 열립니다. 굉장히 뭐 조작은 간편한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유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품에도 많은 좀 공을 들인 것 같은데, 단점이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 유압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 닫거나 아니면 확 잡아 당겼을 때 요 부분의 안에 있는 펌프가 터지게 되면 고장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여실 때에는 아이가 이제 힘으로 하지 않도록 꼭 이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뒤에는 굉장히 바디는 굉장히 진짜 i8과 흡사하게 볼륨감이 정말 뛰어납니다. 정말 i8을 축소시켜 놓은 것처럼 실제 i8과 굉장히 흡사하고, 굉장히 딱 한눈에 보더라도 와, 멋있다,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안쪽에는 이쪽에 보시면 이제 앞과 이제 전진과 후진을 조정할 수 있는 변속기가 되어 있는, 이 변속기도 실제 BMW 변속기와 굉장히 흡사하게 생겨 있고,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배터리가 얼마 남아 있는지를 표시해 주고, 이제 이어폰 단자가 하나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들에도 보시면, 이 핸들도 굉장히 멋있죠? 그래서 핸들도 이제 누르게 되면 이제 효과음을 들으실 수가 있고, 이렇게 좌측에는 이렇게 전원 버튼이 있는데, 전원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러스터에도 불이 들어오고, 지금 이렇게 또 다시 꺼볼게요. 시트도 일반 플라스틱 시트가 많은데,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편하게 탈 수 있도록 이제 가죽 시트로 되어 있고, 3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식 조종기인데요. 조종기를 보시면
여기에 보시다시피 1, 2, 3, 4로 해서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고 온, 오프로 해서 이 조정기를 쓸지 말지 리모컨을 쓸지 말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시면 전진, 그다음에 이렇게 뒤로 밀면 후진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이는 동그라미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 우회전, 그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면 좌회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면 처음엔 조금 적응이 필요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훨씬 편합니다. 네, 그러면 외관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제품을 직접 가지고 나가서 속도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속도 1단부터 4단까지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1단부터. 자, 1단은 평범한 성이 좀 느리게 걷는 정도 느낌이고 2단. 네, 2단부터는 일반 성인 걷는 속도. 자, 3단 한번 가볼게요. 3단부터는 빨라져. 3단은 성인의 빠른 걸음. 자, 4단 해주세요. 자, 4단은 보시다시피 이 정도 속도입니다. 네, 이렇게 직접 속도 측정까지 완료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유아 전동차를 구매하시려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정말 많은 브랜드와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들이 모여 있는데 이게 아이들의 안정성과 직결되다 보니까 사실 어떤 거를 어떻게 골라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유의사항과 어떤 기준으로 제품을 고르실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라이센스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두 번째는 아이의 나이, 세 번째는 제품의 성능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라이센스 인증과 미인증의 차이는 뭐냐면 인증을 받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해당 브랜드사와 제휴를 해서 디자인의 디테일이라던가 그 다음에 브랜드의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일단 미인증을 받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휴는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모델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컨셉트카 형식으로 만든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나이인데요. 일단은 만 3세 미만인 아이들은 반드시 보호자가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3세가 넘어가고 어느 정도 공간에 자각 능력이 있는 아이들은 직접 이제 운전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 3세 미만이냐 아니면 3세 이상이냐에 따라서 자동차를 구매하실 수 있는 기준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의 성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과 모델에 따라서 굉장히 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는 제가 산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아마 고르실 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슬로우 스타트와 스탑 기능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이 슬로우 스타트와 스탑은 뭐냐면 차가 출발하고 그다음에 멈출 때 급출발 또는 급제동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의 목이 이렇게 꺾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슬로우 스타트와 스탑 기능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요즘 대부분의 전동차에는 이러한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리핸들 기능인데요. 사실 제가 이 제품을 고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능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돌이 같이 났어요. 그래서 스스로 운전을 못하고 제가 이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리모컨을 조정할 때에도 아이가 앉아서 이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핸들을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제품들이 프리핸들이 없습니다. 프리핸들이 없으면 제가 이제 리모컨으로 조정하더라도 아이가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차가 이렇게 이동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하기도 하고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핸들을 돌려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되는 이 프리핸들 기능을 저는 보고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그 밖에 편의 기능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도 영상에서 보셨지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걸 때 그리고 끌 때 3초간 전원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지 켜지고 꺼집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겠죠. 아이가 운전하고 있다가 막 튀어나와 있는 것들을 보고 아무거나 눌렀는데 시동이 바로 꺼졌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목이 꺾인다던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3초 동안 눌러야지만 시동이 꺼지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편의 기능 중에서 리모컨입니다. 그러니까 리모컨이 왜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리모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것처럼 이제 건식, 그다음에 이제 패드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게 뭐 생각보다 와닿지 않으실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면
이제 패드형 같은 경우에는 운행을 조금 오래 하다 보면 손가락이 굉장히 좀 무리가 갑니다. 손도 아프기도 하고 또 이게 자주 하다 보면 손가락이 이제 구부렸다 펴졌다가 옛날에 막 저희 게임보이라고 하잖아요. 자주 하다 보면 손가락이 펴지고 안 펴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건식 같은 경우에 일단 그런 단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향 조절도 생각보다 굉장히 섬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일반 패드형보다는 건식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제가 이 고른 차량이 다 장점만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단점은 뭐냐면 일단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성분 혼자서 드는 것도 버겁고 여성분이 이제 남성분이 없을 때 아이를 좀 태워주고 싶어서 가지고 나갔는데 만약에 배터리가 갑자기 다 됐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뭐 장애물이 있어서 들어야 되는 경우에는 절대 드실 수 없습니다. 여성분은 혼자서 드시기에는 굉장히 무거운 무게예요. 그래서 남성분이 있으시면 상관이 없는데 뭔가 이동시키거나 운반을 하실 때에는 정말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전동차들이 보통 15kg 다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캐리어처럼 끌고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게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BMW가 실제 제휴를 해서 더 디테일하고 디자인을 그렇게 만들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어린이날 선물의 끝판왕, 바로 어린이 전동차, 유아 전동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 전동차는 아이와 어른의 재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고르시기 전에 내 아이의 나이, 그 다음에 제품의 성능, 그 다음에 나한테 맞는 가격대 등을 다 비교를 하셔서 고려하시고 결정하셔야지만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도 꼭 잊지 마세요. 더 유익하고 즐거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민제스였습니다.